3차 개정 이후 5개월 만에 부분 개정. 이 헌법의 1조 역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헌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군인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쿠데타군은 군사혁명위원회를 5.16 군사 쿠데타.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 장교들과 3,500명의 병력이 한강을 건너 서울 시내 주요 기관을 점거한 반헌법적인 사건. 5.16 군사 쿠데타 세력은 모든 국가기관을 점령했습니다. 국회도 해산당했습니다. 국민이 해산당한 셈이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명칭을 바꾸고 이들은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 국정을 장악했습니다. 지난 11월 5일 정치군인들은 혁명 공약을 발표, 머지않아 정치를 민간에 이양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중심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없게 정치군인들이 헌법 개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의 헌법 개정안, 반대 한 표 없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5차 개헌은 이제 5.16 군사 쿠데타의 산물이죠. 이제 4차 개헌 헌법까지가 이제 2공화국이라면 뭐 그것이 약간 혼란스럽다고 군이 적극적으로 정치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뭐 나를 근대화시키고 잘 살게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우리 헌법사적으로는 이제 쿠데타라고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이 헌법으로 바꿉니다. 군사 쿠데타 세력이 주도한 5차 헌법 개정안. 그 헌법의 1조 역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그들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외무장관은 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한일협정에 조인했고 한일 양국은 마침내 국교를 수립했다. 그해 6월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1964년 6월 3일 대규모 시위가 발발했습니다. 이 시위가 날로 이미 3월부터 시작된 시위의 절정, 한일 협정 반대 운동이었습니다. 서울 일원의 계엄령을 선포했다. 1965년 박정희가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 나서자 국민적인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한일 협정은 조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승리로 끝난 한일 협정 반대 운동. 그 여세는 이어졌습니다. 1967년 5월 3일에 6대 대통령 선거. 박정희가 윤보선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6월 총선.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이 압승을 거둡니다. 거칠 것 없는 박정희. 다시 승부수를 띄웁니다. 나는 이왕에 거론되고 있고 또한 여야 정치인들의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개헌 문제를 통해서 나와 이 정부의 신임을 국민에게 물어보아야 하겠다는 결심 아래 다시 개헌안을 내놓은 박정희 대통령. 대통령 3회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안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점거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민주공화당은 모두가 잠든 시간 일요일 새벽 2시 개헌안을 날치기 통과시켜버렸습니다. 6차 개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선은 안 된다. 재선까지만 된다 하던 것을 3선까지 된다로 이제 바꿔놓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4년 중임 가장 보편적인 미국부터 시작해 가장 일반적인 제도지만 그래서 중임하고 나니까 결국은 장기 집권 독재로 가더라. 이런 거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준 그게 이제 6차 개헌이죠. 장기 집권을 위한 날치기 통과 헌법.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조는 여전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였습니다.
역사는 때로 예기치 못한 곳에서 변화가 시작되기도 하죠. 1970년 11월 청계천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곳의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23살의 청년 노동자 전태일. 노동 조건은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햇볕도 들지 않은 좁은 곳에서 어린 노동자들은 하루 14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노동 관련 법률은 이들 어린 노동자들에게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전태일은 이에 항거 스스로를 불태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청년 노동자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청년 노동자의 희생이 그 밑거름이 되었고 이는 정권에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전태일이 분신으로 해서 전태일 노동조합이 생겨났고 그 노동조합이 굉장히 어려운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줄기차게 투쟁을 하고 우리도 해야 돼 이런 이제 의지들이 생겨난 거고 그래서 그 민주노조가 이제 그때부터서 그래서 민주노조의 그 최초 발생기를 전태일 분신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70년대 민주노동운동이 번져 나가는 거죠. 이런 와중에 1971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박정희의 상대 김대중이었습니다. 1971년 4월 27일의 대선. 그리고 초미의 관심 속에 이루어진 개표. 결과는 박정희의 승리. 언론들의 표현과 달리 겨우 95만 표 차이였습니다. 군에서 압도적인 몰표가 나왔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중간중간에 이제 선거 부정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이거는 큰 표차는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당시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조국의 평화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대선 결과. 박정희는 이를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이른바 10월 유신을 선언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번 특별선언에서 첫째,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를 기해 국회를 해산하고 둘째,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를 비상국무회의로 삼아 이를 수행케 하며 뒤이어 박정희는 헌법 개정안을 제시하는데요. 이른바 유신헌법이었습니다. 범정부적인 유신헌법 홍보 속에 치러진 투표. 유권자의 91.9%가 투표에 참여, 91.5%가 유신헌법에 찬성했습니다. 대통령 임기도 6년이고 또 이것은 뭐 죽을 때까지 연임을 끝없이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국회도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갖는 나중에 긴급조치 권한까지 발동을 해가지고 헌법 자체도 정지시켜버리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이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본질적인 요소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소위 말해 체육관 선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뽑지 못하는 아주 최악의 그 1인 독재 헌법이 7차 개헌이다라고 생각하고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헌법, 최악의 반민주적인 헌법. 그 일조도 역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박정희를 대통령에 선출합니다. 득표율 99.9%였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 지향, 민주주의의 토착화, 실질적인 경제 평등 등을 내세운 유신헌법. 그러나 박정희 영구집권을 위한 헌법이었습니다.
청년 학생들의 반발과 저항은 거셌습니다. 시민단체들과 지식인들은 유신헌법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정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긴급조치 남발, 연이은 시국 사건과 간첩단 사건,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혁단 재건이 사건이었습니다. 정부는 민청학년 사건 배후가 인혁단이라고 발표, 관련자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형이 확정된 지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어둠의 유신 시대, 그러나 그 야만의 시대도 종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유신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1979년 10월 유신 시대를 마감케 하는 사건이 이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예, 저기 1979년 10월 16일입니다. 부마 항쟁이 최초로 시작된 데가 여기 당시로 여기 인문사회관 306호실이었습니다. 경제학과 학생들이 화폐금융론 수업이 시작되기 10분 전에 제가 선언문을 그 전날 새벽에 만든 선언문을 들고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호응하면서 제가 이제 나가서 피 흘려 싸울 때다, 투쟁할 때다. 많은 학생들이 동참했습니다. 시위대는 금방 불어났고 시위는 캠퍼스 밖으로 번져나갔습니다. 1979년 부마 항쟁이었습니다. 엄혹했던 유신 시대, 대규모 반유신 투쟁으로 번진 부마 항쟁. 그 시발점이 바로 이곳 부산대학교였고 주역은 학생들이었습니다. 당시 인원은 뭐 5만 명이라는 설도 있고 그야말로 시민 항쟁이죠. 학생과 시민이 합세해서. 그리고 18일 0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18일부터는 다시 마산에서 항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공수부대와 해병대가 계엄군으로서 진압군으로 출동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죠. 국민의 저항에 또다시 총칼을 들이댄 정권. 부산에서 마산으로 번져나간 반유신 투쟁. 시민들까지 가세한 부마 항쟁. 결국은 박정희 정권을 붕괴시키면서 긴 흐름에 있어서 정말로 민주공화국의 이 새로운 어떤 부활, 이런 걸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어떤 민주투쟁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79년 10월 27일 아침, 국민들은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비보에 접한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비탄에 젖었습니다. 초유의 대통령 저격 사건. 박정희는 자신의 최측근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저격을 한 것은 혼자 한 돌출 행동이 아니고 78년, 77년부터 민심이 이제 완전히 이반하기 시작했죠. 부활절 예배, 3.1절 사건, 목회자들의 시국선언, 그다음에 교수들의 항의, 저항, 이것이 이제 75년부터 계속 되다가 결국은 이 부마 항쟁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건을 결정적으로 계기로 해서 유신 체제가 무너지게 되죠.